라디오 변시간.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녹음을 했는데 네. 제 실수로 날아가 버렸는데 네. 이렇게 다시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요. 네. 저도 매번 재밌는 경험이었어서 사실 사장님과 만났던 몇 번 그러니까 만남이 많지는 않지만 네. 되게 다 기억들이 좋아요. 저도요. 어떻게 그동안 글은 더 썼어요? 글은 거의 진척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네. 네, 거의 진척이 없고요. 요즘 뭔가 그 글에 손이 잘 안 가요. 오히려 다른 것들? 연애. 연애는 뭐 이제 잘 되면 좋겠고, 근데 뭐 네. 아직 뭐 미지수지만. 어떻게 그 아까 신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문자로 상대방이 신호 그러니까 먼저 고백해 준 건가? 고백을 받은 건 아니고요. 먼저 네. 관심. 카카오톡을 보내줘서.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에게는 아주 자그마한 힌트가 필요했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나만 관심 있으면 이제 영원히 짝사랑으로 남는 거고. 네. 그럼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자그마한 힌트들만 원하는 상황인데 뭐 아이 컨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뭐랄까 해석의 여지가 많고 확신을 가질 수 없는 힌트들이고. 네. 그래서 힌트들이 필요했는데 선톡이 어느 날 선톡이 왔을 때 그때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기쁘고. 네,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동안 뭐랄까 제가 그 앞에서 고장났던 여러 일들의 네. 그 마음들에 대한 보상 같은 느낌도 들면서 네. 뭐라고 선톡이 왔어요? 그 친구의 이제 강아지를 간만에 보는 거였는데 그 친구가 그 강아지 사진을 제게 보내줬어요. 와. 네. 아무 말 없이 강아지 사진만? 강아지 사진하고 귀엽죠 이러면서 왔어요. 와. 네, 그때 모든 게 풀리잖아요, 그 순간. 그 순간 일단 네. 뭐 저는 워낙 자그마한 힌트를 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너무 감사했다. 우리가 이 대화를 더 이어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 난 당신이 너무 궁금하고 당신과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그 건덕지가 된 거죠. 와, 기분 진짜 좋았겠다. 그날 좋았어요. 근데 뭐랄까 그 진짜 뭐 아직 사랑이라고 하기도 거창하지만 네. 그때 그 시기에 느끼는 그 감정들이 낙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시기라는 게 초창기에. 그러니까 네, 초창기에 이제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썸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그 감정의 낙폭이 너무 큰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 성격상 기질상 네. 그 낙폭을 되게 견디기 힘들어해요. 평소에 편하게 유지를 하는 편이라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스스로가 싫고.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즐거움이야 있지만 그게 이렇게 길지 않아서 다행이었네요. 다행이죠. 길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길어지면 그 힘듦을 견뎌요, 아니면 딱 잘라내요? 자기 스스로? 지난 기억을 되돌아보면 잘라내기는 꽤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잘라내기는 어려웠고 그냥 그 마음이 다 소진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난 대화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자기 감정을 지켜본다였잖아요. 네. 막 일부러 바꾸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네. 그러면 그건 다 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애 감정에서도 마찬가지인 네. 거네요. 그거랑 다 있는 것 같네요.
아니, 지난 대화 때 네.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네. 나에게 찾아온 감정, 일어난 감정을 그대로 지켜본다, 두고 지켜본다 네. 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어떤 건강함을 느끼기도 했고 강인함이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와서 또 생각해 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변화를 네. 오히려 그런 쪽에 좀 탁월했다면 그걸 넘기고 다른 감정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는 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 싶기도 또 들고. 업데이트가 됐네요. 그러게요. 방금 내용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거는 특징이네요, 특성이네요, 본인의.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가 지금 라디오 엔젤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 되게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고 있어요. 네. 이야기 주제도 사실 정해두지 네. 않고 그냥 네. 쑥 들어갔는데 네. 아 이제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주제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혼자 살고 계시고 주현 씨도. 네. 근데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 바뀌나요? 그 생각이 혼자 사는 삶 네, 그런 것 같이 같아요. 살고 싶다거나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나중에는 언젠가는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아직 너무 이르고 무언가를 판단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네. 그래도 언젠가는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평소에 제 성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물론 독립적이고 스스로를 잘 지키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뭔가 삶을 향유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향유하지 못한다. 네, 뭔가 되게 네.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잘 보여요, 저보다. 네. 저는 이제 제가 31인데 네.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죠. 네. 근데 이 나이대에 맞게 즐겁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주로 집에 있고 가만히 네. 취미도 정적이고 뭐 책 보고 영화 보고 뭐 집에서 피아노 치고 이러니까 네. 뭔가 이 나이에 맞는 진짜 즐거움들은 밖에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거를 너무 잘 즐기고 있는 또래가 많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거든요. 아, 더 활동적으로 네. 지내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 뭐 괜히 뭐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종종. 예. 근데 성격상 그러지 못하시는 네. 거예요. 네, 사장님 생각하시긴 어때요? 저도 몸이 한 살이라도 더 네. 건강할 때 네.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네. 활기찬 활동들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도 잘 못했어요. 네. 막상 그 당시에는.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세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에어하우스 가야 되죠. 에어하우스요. 네. 뭐든. 네. 네. 예매했다 취소했어요, 작년에. 저는 여행. 여행. 네. 거기도 좀 제가 미진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행 많이 안 다니셨어요? 네, 많은 경험이 있진 않아요. 국내는 특히 모자라고 해외도 뭐 비행기 한 뭐 4번 탔나? 그러니까 유럽 여행 한 2주 정도 되게 어릴 때 한번 갔다 오고 네. 일본 한 3번 간 것 같아요. 일본을 자주 가셨구나. 네, 또 일본 뭐 언제 가도 요즘은 뭐 한국이 더 낫다지만 그래도 좋긴 좋더라고요. 네, 도시별로 매력도 있고. 네. 천천히 말씀하시죠. 네. 네. 도쿄도 네. 갔다 왔고 교토, 후쿠오카 이렇게 갔었는데요. 교토도 좋고 네, 다 좋았어요. 어떤 게 한국에서 얻을 수 없는 자극이에요? 일본이 주는. 저는 일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네.
일본의 길을 지나다니면 나는 뭔가 세제양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나름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이유를. 세제양? 네. 일단 그곳에 코인 빨래방이 워낙 많고 그리고 그쪽은 빨래를 네. 널잖아요. 주로 햇볕에 말리잖아요. 뭔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그 냄새를 맡으면 아 일본 냄새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와, 저 처음 들어봐요. 그걸 또 최근에 언제 느끼냐면 저희 카페가 네. 경리단에 위치해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아, 주현 씨가 그 이태원에 있는 카페에서 일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일본인들 학생 무리 남학생들 무리 피부 까맣게 타가지고 뭔가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할 것 같은 네. 그 친구들이 왔는데 그 세제 향이 확 나면서 뭔가 노스텔지아 노스텔지아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일본 냄새인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일본 대학 다니던 친구가 그때 있었거든요. 일하던 친구. 네.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이제 오자마자 쉬는 시간 복귀하자마자 저거 일본 냄새 같다고 당신이 확인을 한번 해줘라. 맡아보더니 맞다고 맞는 것 같다고. 일본은 같은 세제를 쓰는 건가요? 아니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 모든 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그 세제 향이 맞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이거는 뭐 제 믿음이기도 하고 제 느낌이기도 하고 뭐 아무런 일본 근거는 특유의 없습니다. 향이 있다. 아무래도 거기에 국민 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왜냐면- 피존 같은. 예, 굉장히 코인 빨래방 이런데 보편적으로 쓰이는. 재밌네요. 예, 저는 어쨌든 일본 뭐 그 향이 좋아합니다. 네.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네, 괜히요. 괜히 좋게 만들어요. 신기하다. 어, 그 향을 맞아요. 상상하면서 한번 음악 좀 듣고 올까요? 좋죠, 좋죠. 좋습니다. 구름 과자 피우시면서 편하게 얘기해요. 네. 아, 네, 네. 연애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연애가 주현 씨는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소설가 지망생이신 거고 연애가 어떤 자극이 돼서 막 썼던 글들도 있어요. 그 정서의 세계가 연애라는 소설에 담긴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만 어떤 생각들이
그러니까 글감이 될 만한 생각들이 되는 경우는 많은데 사후적이에요. 아, 그 당시에는 예. 뭐 그 당시에는 그 현실들을 겪어내느라 바쁘고 어떤 글이 되기는 부족하고요. 꼭 아,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네. 텀이 지나서 글들이 해석되면서 네. 그때 내가 그랬구나. 그때 그 사람이 그랬구나. 어, 그때는 우리 그런 상황이었구나. 네. 그때 비로소 좀 글감이 될 만한 그런 아, 것 그러면 같아요. 연애 장면들이 좀 들어갔다는 얘기일까요? 연애 근데 소설을 그건 이제 쓰진 소설은 않으시고. 아니고요. 네. 어떤 뭐 짧은 뭐 에세이 에세이?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네. 아, 아니면 일기에 머물 수도 있고, 네. 아. 근데 왜 에세이나 시가 아닌 소설을 쓰게 되셨어요? 일단 시는 재능인 것 같아서요. 시는 재능이다. 시는 음악처럼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타고나는. 네. 그러니까 음, 그리고 순간에 무언가 또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에세이는 사실 뭐랄까요, 그 자기 고백적인 장르잖아요. 네. 저는 이런 말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에세이를 재밌게 쓰는 건 단순히 뭐랄까 글쓰기의 실력보다도 용기의 문제라고 생각해. 얼마나 솔직할 고백할 수 용기. 있는가. 자기의 솔직할 추함을 아, 얼마나 끝까지 얼굴 까고 얼마나 노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럼 글은 재밌을 수 있다. 그러면은 소설의 매력은 뭐예요? 소설의 매력은 제가 볼 네. 때는 일단 시와 대비되는 매력은 네. 오래 꾸준히 써야 된다는 것. 오래 꾸준히. 글이 안 써지는 날에도 써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네. 성실성이 담보로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약간 소설가라는 물론 지망만 하고 있지만 막연한 네. 이미지가 예술가의 이미지보다는 노동자의 이미지가 강해요. 그리고 예술과 노동을 그러면 시와 소설처럼 구별하시는 건가요? 머릿속으로? 물론 그 사이에 뭐 중첩되는 부분도 어느 쪽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천재성, 네. 천재성이라는 것이 시에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소설은 열심히 쓰고 성실하게 써야 되고 체력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노동의 성과는 뭐예요? 성과물은 소설이라는 글쓰기에. 노동의 성과물이요? 노동은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성과가 소설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없다고? 뭐랄까. 근데 소설을 제가 한 편 완성할 때마다 드는 기분은 네. 이것은 사실 그 누구에게보다도 나에게 좋구나. 이 행위 자체가 사실상 나에게 도움되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많거든요. 어떻게 좋아요? 형용하긴 어려운데요. 그 소설 속 삶이 제 삶은 아니지만 제 삶의 일면을 담고 있어서 제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거리감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거리감을 갖고 인식을 네, 맞아요. 얻나요? 인식을 제 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때만 보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뭐랄까 방향성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말을 되게 소설의 효능을 되게 실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보다는 되게 직관적인 느낌일 뿐이에요, 사실은. 네. 괜히 그냥 뭔가 쓰고 나서 이전과 네. 뭔가 내가 나아진 것 같은데 우와. 그것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그거를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어설프게 언어화할 수는 있겠는데 네. 그럼 자꾸만 조금씩 어긋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일반인들에게도 뭐
그 구별도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인 분들이 일기를 쓰거나 이야기를 쓴다면 지금 주현 씨가 느끼는 것 같은 효능감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에게. 저는 또, 혼자 네. 사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글쓰기를. 네, 글쓰기를 네. 추천을 하고, 그리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글쓰기는 제가 볼 때는 보여주지 않더라도 네. 스스로에게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말로 형용하기는 네, 어렵지만 글 한 편을 완성하는 일 자체가 음, 그 사람 스스로에게. 근데 대부분의 예술들은 사실 그 효능이 눈에 보이지 있죠. 않잖아요. 네. 근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느껴지는 느끼는 것들이.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림이 취미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그림을 다 그린다고 해서 그거를 당장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그 행위 자체로 그 사람 내면에 일으키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면 만약에 종종 너무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외로움이라든지 고독감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네. 분명히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약간 자기 정서나 삶의 어떤 내용들의 형식을 부여하는 활동이잖아요. 감각적 네, 형식.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형식을 네. 부여하는 일, 언어로. 네. 네. 그래서 막 안개처럼 떠다니는 어떤 정서나 분위기를 네, 네, 형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삶이 의미를 획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술을 네, 맞아요. 경유해서. 정확히 그 행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뭐랄까, 그 방금 하신 비유가 너무 와닿는데요. 너무 와닿아서. 근데 또 반대로는 때로 너무 언어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형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쵸. 안개는 안개일 텐데 네. 이걸 내가 이 글에 사로잡고 싶어 하는구나. 거짓말이 나오기도 하죠. 맞아요.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어요. 안개를 언어화해서 형식으로 언어화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도 있고, 네. 때로는 저게 내가 보이는 게 다일 텐데 언어에 잡히지 않는, 뭐 그렇게 좀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매일. 얼마 전에 읽은 에세이, 김훈의 에세이에도 정확히 말씀해주신 그 지점들이 네. 있었어요. 음. 그때는 안개의 비유가 아니었지만 네, 네. 저거는 언어화할 수 없는 현실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자꾸만 언어로 가두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들은 바에 의하면 말할 수 없는 걸 말하고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거, 네, 들리지 않는 걸 들리게 하는 맞아요. 거. 정확해요. 네. 그런 힘이 네. 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에게도 어떤 공허나 외로움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도 네. 글쓰기든 그림 그리기든 예술은 분명 효능감이나 의미를 줄 수 있다. 지금 정말 무조건이요. 아마 근데 무조건. 다들 하나씩은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까요? 그 무엇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외로움들이 다들 있잖아요. 네. 특히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면은 즐거운 뭐 술자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라든지, 괜히 오늘 즐거웠는데 분명 이 느낌 뭐지? 뭔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게. 그때 느끼시는 그거, 뭐 집에 들어갔을 때 뭐 음, 추운 집을 데피고 음, 더운 집을 다시 시원하게 만들고. 근데 그게 같이 살면 해결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저는 막 환상을 꿈꾸진 않아서 종종 네. 해결되고 종종 더 외롭겠죠. 에, 같이 있어도 외로운. 근데 미세하게 더 나을 거라는 기대는 해요. 주연은 혼자 사는 삶을 어떻게
즐기고 혹은 더 잘 살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뭐 피아노 배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피아노가 되게 큰 효능감을 준다고. 네, 엄청난 효능감을 주고요. 그리고 제 네. 눈앞에는 지금 저 또 업라이트가 보이는데 네. 저거는 조율돼 있을까? 가능은 될까? 조율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번 저 친구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이따 들고. 들어보세요. 네. 피아노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본가에서 나오게 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누구와 같이 살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끽하는 시간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네, 피아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주. 피아노였고 네. 그래서 이제 피아노도 뭐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지만 되게 즐겁게 배우고 있고 그리고 혼자 산다는 건 누구도 방해할 여지가 되게 적다는 거잖아요. 네. 요즘 약간 통째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한두 시간 단위라든지. 근데 이제 혼자 살면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니까 한두 시간을 내야만 비로소 깊이 좀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음악도 뭐 1시간 단위의 음악들. 요즘 1시간 단위의 음악들 듣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정말 힘들다고 느껴요. 근데 음. 쉬는 날 혼자라든가 거의 약간 의무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때 안 들어두면 어떡하려나 뭐. 언제 네. 듣겠냐? 앞으로 뭐 이제 뭐 나도 뭐 유튜브 중독이고 인스타 릴스며 이렇게 분도 쪼개고 초도 쪼개는데 그렇죠. 스킵하고. 이 시간 단위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영화 한 편도 보다가도 그걸 못 참아서 핸드폰 봤다가 막 저마저도 그러는데 그래서 혼자 살게 되면서 제가 했던 다짐이기도 하면서 지금 최대한 만끽하려고 하는 지점들은 바로 그런 지점들이에요. 오히려 혼자 삶으로써 긴 호흡의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네, 그게 정말 되게 정말 재밌네요. 중요한 지점이지 않나 혼자 살면서. 혼자 사는 것의 이점이고 큰. 네, 맞아요. 집에 있는 시간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잘 못하고 있긴 한데 강제로라도 그런 시간을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막 쇼츠를 보고 하다가도 결국은 지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면은 혼자 있음을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완전 혼자인데. 네. 그때 혼자라는 느낌이 약간 쎄해요. 진짜 약간 금속성 외로움. 저는 그때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네. 모두가 나를 잊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누구도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네. 완전한 혼자됨을 느끼거든요. 관계성까지 이룰 때 그때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진짜 쉽지 않아요. 거의 진짜 견디기가? 절대 고독의 느낌으로 네. 주로 새벽녘쯤에 네. 진짜 외롭고 와. 근데 그때도 이제 뭐 그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바꾸는 방법을 몰라서 네. 가만히 이제 지켜본다. 지켜보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구나. 그러고 나서 물론 소설가 지망생이지만 네. 소설가란 직업은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직업일 수도 있겠다. 지금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 모두에게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은 많이들 기억해 주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소설들을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쉽게 잊혀지는 약간 모두가 그런 사람들. 평범하고 혼자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나요? 그러니까 위로라기보다는 글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만드나? 네, 그 시간을 견딜 수 네. 있게 하고요. 그리고 네. 그거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어느 날 네. 새벽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생각하는데 외할머니는 평범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 사람을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음. 그 새벽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 외할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전 세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의 삶을 네. 뭐랄까 삶의 한 부분을 잡아서 글로 옮겨놓는 행위가 어찌 보면 글 쓰는 사람들의 몫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범한 사람의 잊혀져가는 그리고 휘발될 수 있는 삶을 붙잡아 네, 두는 맞아. 거네요. 야, 그렇게 말하니까 소설가 되게 멋지네요. 저는 뭐 소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네. 어떤 날은 아무도 사장님을 생각하지 않는 날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와. 그 좀 낭만적이지 않아요? 네. 약간 네. 뭉클한데요. 모두가 사장님을 잊어버린 그 어떤 순간에 가만히 이게 집에서 생각을 해보죠. 오늘 같은 날을 회상하면서 저도 약간 떠오르는 일이 있는데 제가 되게 가까웠던 친구가 서울을 떠난다고 했어요.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울에 아무도 없는 기분이었어요. 네, 서울이 텅 빈 기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러면서 내가 서울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외로워졌어요. 좋은데요? 그런 느낌. 네. 맞아. 그런 느낌. 그 사실 어떤 도시가 내게 주는 의미라는 게 네.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에게 달려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결국은 서로를 생각해주는 사람과 관계가 중요한가 보다. 네, 저도 그래서 참 혼자 있는 게 즐겁고 소위 네. 혼자 사는 삶이 즐겁고 제 몸에 잘 맞다고 느끼면서도 결국은 해결할 네. 수 없는 어떤 지점이 그것이 있구나. 괴로울 건 알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지향해야 되지 않나, 사랑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얘기하면서. 어떤 건가요? 이정선 알아요? 이정선 선생님? 모르나? 하여튼 뭐 이정선의 기타 교실 이렇게 교재로 유명해졌던 뮤지션인데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올까요? 알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엔 남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린 사랑을 하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린 사랑을 하네.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사랑을 하네. 들어봤던 노래예요? 아니요, 처음 처음 듣는구나. 들어요. 너무 좋네요. 와, 제가 뭔가 슬픔도 잘 느끼고 뭐 우울감도 좀 잘 느끼고 감정들에 예민한 네. 편이거든요. 근데 또 소위 말하는 MBTI 엄청난 T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보면 막 놀래요. 어떻게 T인데 그럴 수가 있냐.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이 세상은 논리적으로 슬프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슬프다.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감정에 젖어서 슬픈 게 네.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인 체계로 아주 수학적인 귀결로서 슬픔이 결론에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은 네. 왜냐면은 삶이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정에 휩쓸려서 그런 슬픔의 결론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슬픈 요소들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슬픔의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T와 F의 문제는 아니다, 슬픔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네. 아까 그 노래를 듣는데 예. 파도처럼. 네, 외로움이 그 근거 중에 하나인가요? 그쵸, 외로움. 그쵸. 외로움. 진짜 뭔가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선배로서 무슨 소리예요? 네. 되게 물론 막연한 희망을 주실 네. 수도 있고 이제 환멸을 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새겨듣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네? 그래서 인생 제가 선배로서 또 네. 뭔가
물론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사장님이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와닿거든요. 해주시는 말들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새겨 듣고 있습니다. 예. 아유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근데 외로움은 좀 아는 것 같아요. 외로움은 잘 느껴서 저도. 외로움은 잘 알수록 좋은가요? 모를수록 좋은가요? 외로움을 잘 느끼는 거랑 아는 거랑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인식하는 거, 외로움이라는 감정이나 감각에 대해서 네. 그거는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좀 거리를 두고 내가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서 네, 이해하고 네.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네. 예. 근데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너무 느끼면 그냥 광야죠. 사막이죠.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 몇 네. 있어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많이들 네. 힘들어하는 친구들. 특히 막 네. 이런 얘기하니까 또 연극이 끝나고 난 후 노래도 떠오르네요. 듣고 싶은데요? 그거 들으면서 얘기할까요? 좀 이따. 네. 예. 좋아요. 근데 그 노래는 정말 들을 때마다 진짜 어떤 되게 예리한 지점에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이 노래는. 저도 공간 운영하면 늘 저는 공간이 무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손님들이 배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와 대박이다. 매일 이 노래 같은 감정을 느껴요. 특히 또 음악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다 막 이벤트 날 막 60명이 몰렸다가 다 사라지고 나면 빈 술병과 술잔들만 남아 있고. 진짜 그렇겠다. 네. 몇몇 뛰어난 배우들도 생각나겠는데요. 생각나죠. 주현 씨도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요? 뛰어난 배우들. 참 옛날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시큰하게 하는 시큰하게 그 한다. 네, 시큰하게 해요. 물론 저희가 뭐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괜히 그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를 때마다 분명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닌데 이 지금까지 짧다 하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살아낼 자신도 없고 근데도 시큰하게 해요. 지금 그러면은 피아노 연주, 음악이랑 글쓰기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가 주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요? 두 가지가 주는 효과가 네. 되게 다른데요. 피아노는 현재에 몰입하게 하죠. 현재에 몰입하게 아무래도. 한다. 네, 글쓰기는? 현재에 몰입하게 하죠. 글쓰기는 저의 역사를 정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난 날을 해석하게 사후적 만들고. 인식 쪽이구나. 네, 맞아요. 근데 그 사후적인 그 생각 활동에 너무 몰입하느라 머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 음악은 이제 현재에만 몰입하게 하니까 그 점이 너무 좋아요. 지금 말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두 개가 되게 상호 보완적인 것 같네요. 새삼 느끼는 게. 서로 다른 시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배우게 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도 들어요. 글쓰기는 너무 현재성을 네. 현재성이 고파져서. 현재에 집중하고 싶어서. 네. 제가 그나마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잘 못하는데 현재에 몰입하고 집중할 때 삶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향하고 싶어요 그곳을. 진짜 근데 이게 맨날 지난 생각, 지난날 생각. 자꾸 그것도 언어로 습관이 들어서 언어로 포착하려고. 지금 나의 감정은 무엇인가? 어떤 문장이 될 수 있을까? 언어는 늘 좀 느리지 않아요? 느리고 되게 제한적이고요. 어. 갇히는 느낌도 자주 들고요. 되게 자주 들어요. 자유로워진다기보다는 네. 갇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음악은 너무 좋아요. 음악 너무 좋죠. 약간 상호 보완적인 활동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심지어는 어떤 생각도 들냐면, 제가 소설가를 지망하지만 네. 소설 없이는 살아도 음악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와, 그 이유가 현재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 때문일까요? 음악이 네, 가진 그렇기도 하고. 음악 없는 삶이라는 게 상상이 안 돼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소설도 좋지만 영화로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 예, 뭐 영화로 어떻게 잘 되지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 예. 만약에 문학이 아니라 소설로만 한정한다면 시를 본다든가, 네. 뭐 에세이를 본다든가, 아니면 좋은 좋은 비문학을 본다든가 하면 어떻게 잘 대체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악은 도저히 그것을 대체할 방도도 생각 안 나고, 그것이 없는 삶도 생각이 안 나고요. 예, 음악이 뭐길래? 그니까요. 근데 뭐 사장님 음악 없이 못 살잖아요. 저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쵸. 매일 음악을 듣는데도 진짜 거의 이쯤 되면 존재 이유 아닌가요? 존재 그러네요. 이유 중에. 네. 음악은 존재의 이유가 된다. 네. 진짜 거의 실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악은. 저 어느 날 뭐 이어폰을 두고 왔다든가 그러면은 그 출퇴근길 자체가 불안해요. 네, 어떤 친구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한테. 제가 너무 음악 좋아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악으로 피하는 거 아니냐. 네, 도피의 네. 방법. 네, 그때 별 대답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억울한데. 그런데 피하면 또 뭐 어때? 음악으로. 그렇죠. 네, 피할 곳이 있다는 도피처가 된다는 게 쉘터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도피는 굉장히 저는 네.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를 파괴하지 않고. 네. 자기를 굉장히 성숙하게 지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우와, 되게 따뜻한 말이다. 네. 저는 그래서 네. 도망가자라는 그 선우정아의 알아요. 노래가 많은 사람이 저처럼 생각은 안 했겠지만 사랑을 받고 위안을 받았던 이유가 같이 도피하자고 해준, 심지어 누군가가 함께.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그러네. 저도 위로를 받았고. 제 도망을 긍정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러네. 말 다 했죠 뭐. 와,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또 들어보고 싶네요. 한번 또 들어볼까요? 좋죠.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해.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네,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좋네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봐요 덕분에. 와 좋네. 저 그 가사가 진짜 좋아요. 어떤 씩씩하게 돌아오자 씩씩하게. 돌아오자. 씩씩하게. 그 씩씩하게란 네. 단어가 어. 너무 위안이 돼요. 와 진짜 특히 그 씩씩하게란 부사가 네.
야, 부사란 표현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그게 진짜 참 뭐랄까. 부사가 뭐죠? 정의가? 부사가 정이라고 말하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수로를 뭐랄까. 꾸며주는 건가요? 수로를 꾸며주기도 네. 하고 문장을 꾸며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어려운 말이네요. 네. 제가 국문과이긴 한데 네. 모르겠네요. 잘. 네. 참 근데 노래를 들으면서 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한 단어가 이 음악을 확 빛나게 한다. 어떤 가사가 가사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한 단어가. 문장의 단위도 아니고 네. 네. 방금 같은 경우도 씩씩하게가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명동콜링 같은 경우는 궁전. 궁전. 궁전이란 단어가 갑자기 저는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 확 트이면서 엄청난 그 궁전이 생각나거든요. 그때 이 음악은 이 단어가 살린다. 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저는 마법의 성. 마법의 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렇게 글쓰기와 음악에 대해서 되게 편안하게 얘기 많이 나눴네요. 네. 아까 그거 궁금해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었나?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네. 평범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네. 평범한 사람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네. 소설이라고 지난번 대화 때 네.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네. 그 책 추천하시는 건가요? 그럼 많은 혼자 사는 네. 분들에게? 네, 무조건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아니더라도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많이들 되게 그러니까 네,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반향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젊은 작가상도 수상했을 정도로 되게 젊은 편에 속하는 작가인데도 이례적으로 최근 한국 문단에 네. 되게 좋은 작가가 나왔다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성함이 기억이 잘 김기태 씨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 소설 진짜 좋았어요. 거기에 네. 나는 솔로를 모티프로 한 글이 있어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근데 그 평범한 사람을 위로하는 그 작가의 방식이 네. 너무 아름다워서 질투날 정도로 아름다워서 내가 쓰고 싶었던 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쓰는데 전 좋은 글 볼 때마다 그렇게 느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내가 굳이 뭐 써야 쓰겠다고 되나? 뭐 이렇게 뭐 하고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진짜 또 한 번 느꼈어요. 진짜 어떻게 긍정하는데요? 아니 그 위로가 어려운 거 아시죠? 어렵죠. 위로가 잘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방식이 되게 탁월하다고 지금 말은 못 하겠어요. 잘 제가 말 표현할 자신은 네. 없어요. 근데 그 방식이 너무 섬세하고 뭐랄까 소중히 다루는 방식이어서 그 존재를 그러니까 그 어떠한 미화도 없이 미화하면 또 위로가 안 돼요. 네. 그 사람 억지로 추켜 세우면 위로가 안 돼요.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정확해야 되죠. 정확해야 돼요, 진짜. 진짜 좋아. 그래서 뭐 그래서 글을 안 쓰는 건가 제가? 그걸 읽고 나서 뭐 쓰고 있는 건가? 그럼 정확한 위로를 전하는 책이다. 예, 맞아요. 두 사람의 진짜로. 인터내셔널. 네. 읽어보고 싶네요, 저도. 네. 책 끊은 지 좀 됐는데. 진짜 좋았어. 그리고 뭐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도 예술 즐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진짜 저도 막 최근에 막 불안했거든요. 네. 막 그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로. 네.
그러다가 베테랑 2가 개봉했다길래 그거는 봐야겠다 싶어서 볼라 했다가 평이 또 안 좋더라고요. 블록버스터 보기 싫거든요. 솔직히 저 보다가 나왔어요. 아, 그 정도. 그래가지고 저도 그럴 때면 괜히 또 다른 개봉작들을 봐요. 그러면서 어차피 영화관, 왜냐면 제가 영화관 가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저도요. 그래서 그럼 이때 뭐가 개봉했냐면 라이카 시네마에 네. 애프터 선이 재개봉했더라고요. 그거 뭐 좋은 영화인가요? 한 번 봤었는데 좋은 기억이 있었어서 제가 또 이동진 평론가 신뢰하기 때문에 아, 네. 별 5이어서 그래서 어차피 영화관 가야 되는 거 베테랑 2도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 보자 해서 보고 딱 나오는데 연희동에서 네. 라이카 시네마에서 딱 나오는데 해질녘이었어요. 네. 그래, 이게 맞다. 뭔가 제 삶을 그것도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부녀 간의 네. 관계를 다루는 이야기인데 그걸 딱 보고 나오면서 해질녘을 보면서 집으로 걸어오는 그 길에 불안했던 감정들이 착 가라앉으면서 그래, 누가 뭐래도 이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사는 방식이 제 사는 방식을 그 영화가 긍정해준 듯한 느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네. 뭐 블루 컬러로 하면 블루 컬러로 살아가는 이 방식을 막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제 삶이 또래들과 비교해도 뭔가 아닌 것 같다. 일단 대다수는 아니다. 이 삶의 방식이 취미며 뭐 좋아하는 것이며 삶을 유지하는 방식이며 뭐 그런 것들이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들 때가, 물론 저는 되게 자존감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때 그날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해질녘을 보는데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그러니까 꼭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말까지 하면 과장일 수도 있는데 예술이 구원합니다. 네. 와. 과장인데 때로는 과장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쵸. 과장해서 아끼는 것을 추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힘을 받죠. 그리고 네. 예술이 구원하는 거지 뭐. 삶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 그 말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그러니까요. 또 저 또 아직 어리니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에이, 그런 거 아니. 니체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예술이 구원하죠. 예술이 구원하지 뭐. 예술이 평범한 삶을 구원하는 예술들. 네, 구원하죠. 그런 예술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무조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칭찬과 위로를 잘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추천들이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진심밖에 없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되게 유쾌하게 상황을 만들 줄도 모르고 네, 그렇게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요. 진심만 말한다. 예, 그럴 때 곤란한 경우도 많고 네, 기대 못 충족시켜서 되게 미안한 경우도 많은데요. 대신 그런 자부심은 있어요. 뭐랄까,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가장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고 당신의 가장 정확한 칭찬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와. 자부심 같은 거 있어요. 재미는 딴 데 가서 찾으시라. 네. 하지만 당신 제일 외로울 때 생각나는 건 나이지 않겠냐. 뭔가 그런 믿음. 와, 멋진데요. 멋지다. 외로울 때 만나고 싶은 친구가 되겠네요. 네. 우리 주현 씨.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네. 이게 뭐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갈수록 즐거운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희 두 번째 녹음인데 네. 어쩌다 보니 두 번째 녹음을 하게 됐는데 제 실수로. 그러니까요. 근데 더 편하고
더 솔직하고 더 진솔하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어요. 네. 그러면 혹시 마지막 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저희 처음에 들었던 윤상 노래 들을까요? 윤상, 네. 넌 쉽게 말했지만. 예. 좋아요. 최근에 꽂혀 있는 곡이기도 하고 정말 세련됐고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세련된 것 같아요. 약간 시대를 초월하는. 네.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윤상의 넌 쉽게 말했지만 들으면서 오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확한 칭찬의 대가 소설가 지망생 오주현 님과의 라디오 엔젤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네.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어젯밤 네가 나에게 말하던 그런 이유가 전부였다면 이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숨기려 해도 느낄 수 있잖아. 이미 사라진 너의 웃음을 말을 할수록 변명처럼 느껴지는 걸. 그저 이대로 너를 지워야 하나. 처음부터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 아이처럼 맑은 너의 미소를 보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 그런 말이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그 차가운 너의 눈빛도 그저 이대로 너를 지워야 하나. 처음부터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 아이처럼 맑은 너의 미소를 보며